방금 전 러시아가 코인 시장 전체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명단에 비트코인 들어갔고요, 이더리움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리플 XRP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XRP한테 나쁜 소식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채널에서는 그동안 들으신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러시아 이슈는 XRP한테 단순한 호재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 통과된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이름이 조금 깁니다. 디지털 통화, 그리고 디지털 관리 법안.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한데요. 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코인을 어떻게 거래할지 나라가 직접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코인 거래가 사실상 회색지대에 있었거든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죠. 그걸 이번 법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법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격을 통과한 코인들만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자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은 코인 전체의 시장 가치고 이게 약 600억 달러를 넘어야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거래량입니다. 매일매일 거래되는 양이 12억 달러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이 가장 재밌습니다. 이 코인이 거래된 지 5년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즉 새로 나온 코인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안 되고요, 검증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세 가지 조건에 XRP를 대입해 볼까요?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XRP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 기준을 충분히 넘는 수준이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12억 달러 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거래 이력 5년. XRP는 2013년부터 거래된 코인이죠. 올해로서 12년이 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조건은 전부 충족하는데 왜 첫 번째 명단에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공개된 명단은 어디까지나 1차 초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가장 안전하고 논쟁이 적은 코인들이라서 먼저 들어간 거고 확정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죠. 한국 채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디테일입니다. 러시아은행협회,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무슨 의견이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을 더 넓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세 가지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하게 한 협회가 의견을 낸 게 아닙니다. 러시아 의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좁게 가면은 결국에 러시아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로 빠져나간다는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2차 독회 전까지 법안 수정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즉 명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뜻이겠죠.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 코인 ETF가 줄줄이 승인되고 있고요.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내놨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시장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거대한 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 코인 시장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두 나라가 모두에서 결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너무 출렁여서 결제용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디지털 금에 가깝죠. 이더리움은 무겁고 느려서 송금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빠르긴 한데 아직 국가 간의 결제 인프라로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제 측면에서 그것도 국경을 넘는 결제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코인, 사실상 XRP가 거의 유일하죠. 이건 제 의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은행 간의 송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동남아, 중동 일부 은행들은 이미 리플 기술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거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결제 통로로 가장 현실적인 후보가 리플 XRP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단정이 아니라 지금 시장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추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유력한 흐름은 이겁니다. 2차 독해에서 명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느냐? 러시아 은행들도 의회도 지금 법이 너무 좁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법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 1일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안이 반영될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확장 명단 안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시각입니다. 자격 조건을 이미 전부 다 충족을 했고요.
결제용 코인이라는 실용성까지도 분명하니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흐름을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명단에서 XRP는 빠졌지만요. 자격 조건은 이미 전부 다 충족한 상태고 러시아 은행협회랑 의회 모두 다 명단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수정에서 XRP가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죠. 더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두 시장 모두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결제용 코인들 사실상 XRP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러시아 은행협회가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 확장 명단 그 안에 정확히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단 안에 XRP가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방금 코인 시장을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여기서 들어간 1차 합법 명단에서 유독 리플이 빠져버렸는데요. 이거 진짜 악재 아닐까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가 내본 합법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시가총액 600억 달러 이상의 것, 하루 거래량이 12억 달러 이상의 것, 거래 기간은 5년 이상의 것.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올해로 12년이 넘었고 이 조건들을 아주 넉넉하게 전부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안전한 코인만 먼저 넣은 1차 초안이기 때문인 거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 대형은행들과 의회가 나서가지고 이대로면 투자자 전부 도망간다. 명단 당장 늘려라 이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이 최종 통과되어야 되는 2026년 7월 이때 2차 수정안을 거쳐가지고 명단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XRP가 포함이 되겠죠. 특히나 국경을 넘는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코인들 사실상 리플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 명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